안녕하십니까. 오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현장 토론회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을 맡고 있는 허재용입니다. 저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 정책에 관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작년 12월 자문위원님들이 위촉이 되어서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의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 자문 의제의 구체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 토론회는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산하견 등 다양한 주체와의 심층적인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국정에 활용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을 다듬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행사는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주제로 과학기술 정책연구원과 함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토론회를 통해 발달장애를 비롯한 장애인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및 현장 사례 발표, 그리고 과학계와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행사는 주관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제417회 과학기술 정책 포럼을 겸해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안내된 바와 같이 오늘 행사는 인터넷 생중계 서비스로도 제공되고 있으므로 현장에 부득이 참여가 어려운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본 행사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행사장 입구에는 오늘 행사 주제인 장애인을 위한 과학기술 개발 성과 우수 사례들을 전시하고 있으니 성과 전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행사를 기념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염한웅 부의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맡고 있는 염한웅입니다. 저희 우선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대전까지 발표하러 오시고 또 토론하러 오신 이호희 한국자폐인 사랑협회 대전 지부장님, 분당 서울대병원의 유희정 교수님, 국립정신건강센터 박수빈 박사님, 그리고 기초과학연구원의 김은준 연구단장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이지수 박사님, 주 스핑고 브레인의 정세규 박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과 또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행사를 좀 급히 준비하다 보니까 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장애인, 오늘 주제가 장애인에 대한 이제 과학기술을 저희가 논하게 됐는데,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전반적인 과학기술, 장애인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또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전체를 다 아우르지 못한 점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작년에 들어선 이후로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서는 기초연구의 중장기적인 지원, 또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과학기술자문회의도 그와 같은 철학하에서 국가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과학기술 정책이 뭔지 깊이 고민하고 대통령께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이라는 것은 두 가지 큰 축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실제 현장의 연구자들이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더 연구를 잘 하실 수 있고 더 연구를 집중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이 실제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또 과학기술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행복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자문의 주요한 아젠다가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 국민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기존에 이제 과학기술이 잘 돌보지 못했던, 정부 정책이 잘 돌보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분들, 특히 이제 장애인으로서 대변될 수 있는 이 시급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이제 과학기술의 역할은 뭐였고, 그동안에 너무나 이 부분이 부족했었는데, 우리가 시급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모임이 마련된 데 대해서
부의장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여기 이런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대통령께 자문 드릴 수 있는 좋은 정책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었으면 정말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모여주신 토론자분들, 발표자분들 또 이 자리에 와 계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좋은 토론과 생산적인 논의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염한홍 부의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현장 토론회의 주관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항희 원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조항희입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현장 토론회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 역할과 책임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염한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자문회 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발표자와 토론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태프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 중장기적 과학기술 정책 방향 설정 및 대통령 자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와 협력을 통해서 국정 부합성이 높은 핵심인 과학기술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데 필요한 자문과 지원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 분야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과학기술 정책의 국민이해 증진과 확산을 위한 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소통 강화 노력에 부응하여 과학기술 정책이 적용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 방향 설정에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현장 토론회를 공동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과학기술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부분으로서 특히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 등의 발달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의 활용의 현장 사례들을 살펴보고 장애인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토론하고자 합니다. 오늘 현장 토론회에 발제자로 모신 세 분은 산학관의 각 부분에서 발달 장애인을 위한 과학기술 활용과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문가 분들이십니다. 먼저 첫 발제자이신 이호희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대전 지부장님께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자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발달 장애인의 사회적 환경과 연결시켜 그들이 필요한 과학기술의 수요를 찾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또한 두 번째 발제자인 유희정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님께서는 발달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발제자이신 박수빈 국립정신건강센터 과장님께서는 정신건강 R&D와 확산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기술개발 사업에 관해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 스태프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과학기술 역량 제고를 통한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라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학기술 활용 및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현장 토론회가 발달 장애인을 위한 과학기술 개발 사례의 청취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깨닫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본 토론을 통해 발달 장애인에게 필요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 이슈와 의제를 발굴하여 구체적인 정책 수립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발달 장애인도 어엿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료로서 소중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항희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행사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토론회는 특히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와 같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세 분의 발제자께서는 모두 발달장애 또는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각계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위하여 과학기술이 어떠한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발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는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의 대전 지부장을 맡고 계시는 이호희 지부장이십니다.
지부장님께서는 또한 발달 장애인을 위한 아빠 모임 사랑의 숲지기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기술원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로서의 기술 지식을 발달 장애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적용하고자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이호희 지부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대표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그리고 이제 매일 그 신문이나 매스컴으로 봤던 유명한 교수님들, 또 우리 발달장애에 관심 많은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떨리고 설레입니다. 특히 지금 안 오셨지만 대통령 비서실 국가과학기술 보좌관님께서도 이렇게 오신다니 이제 장애인의 아빠로서 힘도 나고 희망이 생깁니다. 저는 오늘 장애 청년의 아빠로서 발달 장애인의 사회적 환경과 과학기술 니즈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슬라이드 순서로 하겠습니다. 근데 특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발달장애인과 부모의 사회적 역할, 그 다음에 현실적 어려움, 과학기술 니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9살 자폐성 장애 청년의 아빠입니다. 장애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에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제 늦게나마 자폐의 심각성을 깨닫고 2001년부터 약 17년간 인터넷 카페인 발달장애 정보 나눔터라는 카페를 만들어서 카페지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는 회원수가 약 25,000명인 이 분야의 가장 큰 카페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2009년부터 자폐인 사람한테 대전지부를 설립해서 이제 현재는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대전지부는 발달장애인이 쉽고 재미있게 참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주로 이제 운동과 체험 위주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년에 이제 수백 회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전지부는 회원들의 회비와 재능 기부로만 운영되는 아름다운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정도에서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계는 지금 자폐 비상사태라고 합니다. 그만큼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같은 경우는 2014년엔 68명당 1명, 또 어떤 주에 따라서는 45명당 1명,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6년부터 이제 6년간 이제 고양시에 있는 초등학생 5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하면 38명 중에 1명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세계 최고입니다. 이렇게 좀 좋은 일이 최고이 되는데 나쁜 일이 최고인데,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렇게 세계 최고라는 이런 거를 이 발표 자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미국의 유명한 오티즘 스피크스라는 데서 발표했던 자료를 가져온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짜 38명의 1명이냐 검증 연구가 좀 필요한데 이런 것도 아직 안 되는 거 보면 아빠 입장으로서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폐는 지금 이제 세계 핫 이슈입니다. 유엔에서는 매년 4월 2일을 세계 자폐인의 날로 제정해서 이제 그 인식 개선과 사회 참여 활동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파란불 켜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미국의 발달장애, 자폐성 장애, 발달장애 아닌 자폐성 장애입니다. 자폐성 장애 발생률 추이입니다. 2000년에 불과 이제 168명 중에 1명이었다가
2010년에는 68명당 1명이라는 그 증가 추세가 놀랍지 않습니까? 요거는 뭐 이제 우리나라 등록 현황인데요. 그 2016년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장애는 등록은 한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서 251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발달 장애로 분류되는 이제 지적과 자폐 장애는 이제 전체 장애인의 약 9%를 차지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30세 이하를 보면 1세부터 10세까지는 58%, 11세부터 20세까지는 69%, 그 다음에 21세부터 30세까지는 약 54%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30세 이하 장애인의 60%를 차지하는 엄청난 중요한 장애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은 요거 뭐 인원이 얼마 안 된다. 정말 인원이 얼마 안 되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장애라 하면 그 아이가 발생해가지고 자녀 수명을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마 어떤 장애보다도 심각합니다. 또한 이제 발달 장애는 그 이제 장애 등급으로서 1급에서 3급까지밖에 없는 중증 장애입니다. 특히 그 자폐성 장애는 모든 장애 영역 중에서 1급 장애가 가장 많은 장애입니다. 뭐 이 사례를 발표하려면 뭐 몇 날 며칠을 발표해도 못하겠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들은 감각이 예민하고 분리불안, 언어지연, 사회성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착석이 어려웠고 한 번 울기 시작하면 서너 시간을 울어서 학창시절을 아주 어렵게 보냈습니다. 또 이제 9살 돼서 이제 처음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되어서 슈퍼에 갔을 때 이제 옷도 주세요라는 의미 있는 말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목욕탕에 같이 가가지고 옷 벗다가 뛰쳐나가가지고 제가 팬티바람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3학년 때는 탕에다 큰 실내를 해가지고 정말 난감한 적도 있습니다. 또 음식점은 외식은 중학교 때 처음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음식이나 막 집어먹어가지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중학교 때는 이제 간질로 이제 전신 발작이 일어나서 참 어려운 시기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참 행운아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선생님과 또래 그리고 따뜻한 분의 도움으로 아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하루 4시간씩이나마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의 독립생활 또 부모 사후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이 상위 5%라고 생각하는 발표자의 경우도 참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5% 특히 아주 심한 소위 말하면 이제 1급 정도 되는 아이들 또는 자폐성 장애 같은 건 2급 되는 애들 엄청 심하거든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 이것이 한 30-40%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매일매일이 전쟁터일 겁니다. 정말 이 자폐성 장애 부모들은 당장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이기에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의 95%는 지능지수 70 이하의 지적장애를 동반합니다. 또 자폐성 장애의 30-40%는 간질을 동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달장애의
발달 장애는 그 30세 이하에서는 약 60%를 차지하는 중요한 장애입니다. 감각이 예민하고 언어 및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을 옹호할 수 없고 사회 적응도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증상은 출생 시부터 전 생애 주기 동안 계속됩니다. 그나마 학교라는 보호막이 있을 때는 낫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면 갈 곳이 없고 할 일이 없습니다. 또 행동 반경도 넓어지고 또 힘은 엄청나게 세집니다. 그래서 이미 나이 든 부모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특히 사춘기를 지나며 감정 변화가 급격하고 또 분노 폭발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발달장애인이 가정폭력, 요거는 이제 가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행, 그 다음에 뭐 민형사 사건 등에 연루되어도 이 자기를 옹호하지 못해가지고 큰 피해를, 오히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둔갑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와 계신 분은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주실까를 좀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행사가 이래서 행사라면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서 나섰으니까 이제 뭔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5분밖에 안 남았다고.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는 요거는 이제 부모의 사회적 환경을 말씀드리는데요. 자녀가 진단을 받으면 부모는 이제 그 암 선고를 받을 때와 같은 똑같은 그 비슷한 그 심리 반응을 보인다 그럽니다. 근데 암은 진짜 심각한 질환이죠. 그렇지만 옷에는 이제 치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만 잘 극복하면 됩니다. 그러나 발달장애는 수시로 이게 뭐 주변과의 갈등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 반복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합니다. 또 이제 가족들, 특히 이제 비장애 형제자매들 같은 경우도 아주 어려운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가정 붕괴, 동반 자살 등 불상사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이 양육만 하기도 힘든데 또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슈퍼맨, 슈퍼우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따뜻한 이해와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좀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입이 너무 이제 발달장애는 이제 겉으로 멀쩡한 것 같아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은 버릇없는 아이, 가정교육 등으로 많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하고 갈등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도 마찬가지지만 매일 살얼음판 같은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이 계단을 걸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이 자폐성 장애 등 발달 장애는 심각한 장애로 인정해주고 이거는 이 아이들이 이런 행동하는 것은 장애 때문이라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이제 발달 장애 같은 거는 자기 옹호를 못해서 제목도 못 찾아봅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기 이제 병원에서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진료받을 때 이 병원 저 병원 진단비도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또 치료약도 없으면서 이런 치료 저런 치료해서 뭐 진료 비용도 엄청나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비장애 형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어렸을 때는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도움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형제자매가 발달장애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은 심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받습니다. 특히 부모 사후, 말을 안 해도 부모 사후, 내 형제자매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길을 못 펴고 아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제 발달장애든
이제 부모나 가족들은 부모나 가족이라는 죄로 진짜 거의 파산 직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 우리 아이들을 단 2, 3일만이라도 같이 생활해봐라. 그럼 이 아이가 얼마나 심각하고 국가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3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과학기술 뭐 다 하신 분들이니까 사회적 리더기 때문에 또 이제 근본적으로 과학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하기 때문에 과학기술 분야가 나서지 않으면 이 자폐성 장애나 발달 장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니까 이 계기로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자폐성 장애 등 발달 장애의 조기 진단, 원인 규명과 근본적 치료약 개발에 과학기술가가 관심을 갖고 여기 이제 그 어떤 컨트롤 타워를 갖춰 집중 지원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 이제 뇌과학 하시는 분도 많이 와 계시고 뭐 유전자, 뭐 장내세균, 뭐 빅데이터 등등 여러분들 와 계십니다. 이분들이 힘을 좀 모아가지고 이분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좀 연구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 분들은 사비 들어서 연구하는 분들도 많고요. 연구하려고 뭐 예산을 팍팍 깎아가지고 이런데 예산을 쓰라고 있는 거지 어떤데 뭐 자동차 조금 더 잡아들고 뭐 물론 중요하죠. 사람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연구 개발에 좀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발달장애인 과학기술 펀드 및 연계 고용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현재도 일부 과학기술계에서는 이 고용 부담률도 못 채워서 매년 많은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 차례 방문했던 베어베타라는 조그마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5년 전에 5명의 발달장애인 고용으로 출발해가지고 3년 만에 흑자 전환했고요. 작년에는 200명의 발달장애인을 고용합니다. 한번 우리 자문위원님들께서 한번 방문해 보셔가지고요. 불과 그 예산이 10억 들었습니다. 10억 들어가지고 200명 아이들이 국가부터 도움 받지 않고요. 세금 내는 사람 바꿀 수 있는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세 번째는 치매 국가 책임자 유사한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를 제안합니다. 치매는 심각한 질환이죠. 저희 어머니도 이제 치매로 돌아가셨는데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치매는 불과 한 3, 4년, 길어야 5년, 10년입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는 발달장애를 키워보니까 이 아이들은 치매보다도 더 심각한 조기 치매다. 더군다나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이런 조기 치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따라 치매는 국가 책임제로 치료비의 90%까지도 이제 국가에서 부담하고요. 거기 중장기 연구 계획도 있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여기에 마찬가지로 우리 발달장애에 대해서도 국가 발달장애 책임제라는 정책을 좀 수립해가지고 이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축은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참 귀한 자리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 오늘 발걸음이 이 그냥 헛발걸음으로 끝나지 않고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